당신이 잊고 지낸 시절을 떠올려주는 독특한 경험을 하는 영화. 평범한 것처럼 보였던 당신의 인생도 사실은 평범하지 않았었겠죠. 벌새 리뷰입니다. 제 삶도 언젠가 빛이 날까요? (1994년) 대치동에 살고 있는 평범한 한 가족. 주인공인 중학생 은희는 어느 날 한문 선생님을 만나 삶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친한 친구와의 우정, 오빠와의 갈등, 부모님과의 단절, 남자친구와의 연애, 후배와의 알 수 없는 요상한 관계, 그리고 그 해에 있었던 잊을 수 없는 단 하나의 사고. 평범하지만 찬란하고 복잡했던 은희의 삶을 쫓아가는 드라마 영화입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영화 보는 남자 엉준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리뷰해드릴 영화는 바로 벌새입니다. 이 영화 지금 생각보다 꽤 장기 상영을 하고 있고 생각보다 꽤 많은 관객분들이 입소문을 타고 영화를 관람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 영화 대체 어떤 영화일까요? 일단 이 영화는 상영 시간이 꽤 깁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구조 역시 전형적인 극영화의 구조를 막 따라가는 영화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이 영화를 시종일관 졸리지도 않고 정말 너무 재밌게 봤고요. 영화를 보는 내내 주인공의 모습에서 나의 어릴 적 잊어버렸던 기억을 떠올리게 해주는 굉장히 독특한 경험을 만들어준 그런 영화였어요. 대체 그 경험은 어떤 경험이었냐면, 사실 저는 중고등학생 때 그 10대 시절의 기억이 거의 없어요. 되돌아보면 드라마틱한 일들이 제 주변에 없었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 영화를 보면 그동안 제가 잊고 살았던 그 10대 시절의 기억들이 막 그 앨범 펼쳐보듯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면서 맞아, 나도 저런 친구 있었어, 우리도 저런 선생님이 있었어, 나도 저런 후배 있었는데, 나도 저 말 누군가한테 들었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삼촌이, 동네 어른이 저런 얘기 나한테 했었었는데, 우리 집에도 저런 가구 있었고 저런 물건이 있었어, 맞아 저 땐 그랬어 하면서 정말 막 그 잊어버렸던 그 기억들이 정말 되게 생생하게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는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 마치 이 영화 속의 세계에 내가 들어가서 체험하는 기분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94년에 은희 또래였던 80년대 생들에게는 진짜 공감할 게 너무나도 많은 영화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이 영화는 어떤 구조일까요? 영화를 보면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형적인 어떤 그 선형 구조의 이야기가 아니라, 처음 봤을 때 대체 이 영화는 무슨 얘기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빙빙 돌아가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여러 개의 짧은 이야기들이 한데 모아져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줄거리 소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친구와의 이야기 하나, 선생님과의 이야기 하나, 가족들과의 이야기 하나, 남자친구와의 이야기 하나,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짧게 기승전결이 있는 짧은 이야기들이 있고요. 그 이야기들이 시간 순으로 이렇게 교차되면서 또 알고 보면 이 이야기가 이 이야기에 대단하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이야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영향을 끼치는 이야기도 있어서 전체적인 이야기 흐름은 굉장히 매끄럽고 자연스러운 그런 영화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는 주인공이 어떤 위기를 겪고 갈등을 겪어서 성장해 나가는 그런 이야기로 관람을 하시기보다 각각의 에피소드 하나하나에 집중해서 보시면 좀 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영화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90년대를 살아오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할 얘기가 많은데 공감되는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진학 문제, 당시의 어떤 시대적인 사회상, 당시 가족상,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디테일들이 우리 애가 지나왔던 삶과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아마 이 영화는 친구들보다는 가족들과 함께 본다면 정말 할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은 그런 영화일 것 같습니다. 이런 몰입감을 만들어내는 건 이야기의 완성도도 완성도지만 배우들의 연기력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영화에 등장하는 모든 배우들이 연기를 진짜 너무 잘해요. 엄마는 진짜 우리 엄마 같고요, 아빠는 진짜 우리 아빠 같고, 오빠도 언니도 친구도 후배도 그냥 다 우리 주변에서 본 것 같은 사람들을 연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연기를 연기같이 해서 약간 뭔가 조금 흥이 깨지는 그런, 몰입이 깨지는 연기가 있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도 현실적인 연기를 보다 보니까 그래서 다큐멘터리 같은 느낌도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영화 속의 세계에 내가 빠져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영화는 마지막에 성수대교 붕괴 사고를 보여주는데요. 근데 아셔야 할 게 악질경찰에서 다뤘던 세월호나 힘을 내어 미스테리에서 다뤘던 대구 지하철 사고처럼 뭔가 그 사고를 이용해서 영화의 부족했던 부분을 채우려고 하는 불순한 의도가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주인공의 성장과 이 영화가 던지고 있는 메시지에 맞물리는 어떤 그 시대의 어떤 강렬한 이미지 정도로만 사용이 되고 있어서 뭔가 그게 중심까지는 아니지만 이 시대의 중심에 있는 어떤 메시지, 이미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옛날에 어떤 과거의 기억을 떠올릴 때 그 당시 기억이 잘 떠오르지 않을 때 주로 뭘
기준 삼아서 기억을 떠올리냐면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큰 재난 혹은 사고 이런 것들을 기점으로 기억하게 되는 순간이 있었잖아요. 뭐 그때 IMF 때 맞아 이런 일, 뭐 대구지하철 사고 때 이런 일, 성수대교 사고 때 내가 그런 일이 있었고, 뭐 9.11 테러 때, 뭐 쓰나미 갔을 때, 태풍이었을 때, 뭐 그러면서 어떤 기억하게 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바로 이 영화가 그래요. 완전히 잊고 살았던 어떤 한 시대가 마치 그런 사고 있었지 하면서 갑자기 맞아 그 시절에 우리가 이런 일들이 쫙 있었어 하면서 뭔가 쫙 펼쳐지는 막 이게 로딩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영화는 주인공인 은희의 삶을 관찰하듯이 따라가는 영화인데 그녀의 삶을 관찰하는 것을 보다가 정작 나의 삶을 관찰하게 되는 아주 독특한 경험의 영화였습니다. 이런 경험은 저는 영화를 보면서 처음 느껴봤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 영화도 저희 엉찌 구독자분들의 댓글을 받아봤는데요.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먼저 팬딩을 통해 저를 정기훈해주시는 분들의 댓글입니다. 원스를 미찌님께서는 주목해볼 만한 신인 감독과 신인 배우가 등장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추석 3파전을 보고 나서 이 영화를 보니 기분이 몇 배로 좋더군요. 그러니까 추석 때쯤 그때 개봉을 한 영화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이런 대작 영화들보다 이런 추석 기간에는 이런 소소한 영화들을 찾아보는 게 더 재밌다. 현님께서는 잔잔하지만 여운이 길게 남은 영화였어요. 그리고 은희가 너무 이쁘네요. 그러니까 은희가 이쁘다라는 게 이게 뭔가 외형적으로 이쁘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뭔가 마음씨, 행동하는 거, 이런 것들이 그냥 있잖아. 아우 이쁘다. 약간 이런 느낌? 솔프렌드님께서는 예고편 보고 상을 몇 개나 받은 거야? 하고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영화는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여러 영화제를 다니면서 상당히 많은 극찬을 받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배우들도 그렇고 이 영화의 감독님도 그렇고 앞으로 차기작이 무척이나 기대가 됩니다. 유튜브 댓글입니다. TV 정지훈님께서는 보기 위해 밤을 샜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 영화가 아무래도 상영 시간대가 많지 않다 보니까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신 것 같은데 다행히도 재밌으셨다니 다행이네요. 3대 독자님께서는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다 1994년 응답하라 1994 잔잔미 버전 같은 영화, 1994년 은희의 평범한 일상과 성장기, 마음에 와닿는 명언제조기 한문 선생님, 중간중간 피식 정도의 웃음 포인트, 러닝타임이 좀 긴 감이 있다. 최근에는 영화를 보기 전에 저는 원래 사전 정보를 잘 안 찾아보지만 딱 하나 찾아보는 게 있어요. 상영 시간. 정말 너무 보고 싶지 않은데 상영 시간이 길면 막 가기 전부터 스트레스를 받고, 어떨 때는 아니 이게 이렇게 재밌어 보이는데 이렇게 길다고? 막 이러면서 이제 또 오히려 기대감을 불러일으킨 영화도 있는데 이 영화는 반신반의였거든요. 왜냐면 이 영화에 대한 사전 정보를 전혀 찾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물론 약간의 긴 감은 있지만 생각보다 지루하지 않았어요. 선오디님께서는 주관적인 나의 시대를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는 객관적인 방법. 요거는 정말 이 영화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정말 주관적인 이야기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굉장히 객관적인 이야기. 그게 영화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좋은 자세인 것 같아요. 굉장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더라도 사실은 보편적인 이야기일수록 뭐 시대와 어떤 국가와 이런 것들을 초월한 좋은 영화가 탄생을 하거든요. 아마 그래서 이 영화가 여러 나라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디도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좋은 평을 해서 기대하며 보러 갔는데 보는 내내 시간 안 가 죽을 것 같았어요. 전형적인 예술뽕에 취해 구질구질한 장면 나열하는 독립영화. 대체 왜 이런 장면이 싶은 의미를 알 수 없고 알고 싶지도 않은 장면이 빈번히 등장하고, 그렇다고 메인 플롯이 흥미롭지도 않고, 전 질풍노도를 겪는 소녀들이 등장하는 영화를 좋아하는 편인데 최근에 본 제 많은 소녀나 레이디보드나 지랄발광 17세 쪽이 훨씬 더 알아먹기 쉽더군요 하면서, 저는 충분히 이게 왜 그럴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해요. 디도님께서 기대했던 영화가 아니어서 그럴 거예요. 아까 제가 리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형적인 극영화의 이야기 구조를 따라가는 영화가 아니거든요. 어떤 이런 메시지가 딱 확실하게 딱 드러난다. 어떤 개연성의 어떤 이런 것들을 막 따라가는 영화가 아니라 에피소드 바이 에피소드로 흘러가는 영화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느끼신 게 충분해요. 그래서 이런 류의 이런 이야기의 흐름을 가진 영화들은 당연히 호불호가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디도님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런 영화들도 있다라는 거죠. 위시님께서는 마음처럼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당연한 거라고 그 안에서 아름다움을 찾자고 이야기해주는 영화. 주인공인 은희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이게 그녀가 원한다고 해서 벌어지는 일들이 사실 아니라 그냥 뭐야 갑자기 이게 뭐예요 나한테 왜 이래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그거를 막 이렇게 극복해 나가고 또 겪어 나가고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뭔가 보호를 받고 뭔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그게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게 맘대로 안 된다는 걸 깨닫잖아요. 또 그 과정에 있는 것을 굉장히 잘 묘사한 영화 같더라고요. 신용섭님께서는 나의 시절을 돌이켜보는 영화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아까 제가 리뷰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시절을 기억을 할 때 사실 제일 떠올리기 쉬운 기억이 어떤 사고
재난 이런 거거든요. 물론 그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되고 앞으로도 당연히 없어져야 되겠지만 그 순간 아픈 기억을 통해서 떠올리게 해주고 아픈 기억을 통해서 떠올리다 보니까 뭔가 나의 아픈 사연들이 자꾸만 더 떠오르게 되는 뭔가 그런 되게 희한한 경험을 하게 했던 영화입니다. 물론 그 시절에는 아픈 기억만 있고 뭔가 내가 상처만 있는 기억이 아니라 사실은 좋았던 기억, 좋았던 일도 사실 많았거든요. 자, 뭐 지금 리뷰를 찍고 올리는 날까지도 이 영화는 계속해서 상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고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또 뭐 남들에게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아까 댓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에 따라서 호불호는 있는 영화고요. 상영 시간도 제법 길고요. 지루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그거 감안하셔가지고 아직 이 영화가 상영 중이라면 조금 선택을 고려를 해서 보러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셨다면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세요. 그럼 저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 리뷰로 다음에 만나요. 안녕.